네, 지금부터는 네 분의 다음 주 관심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종목명은 투자 포인트와 함께 공개를 하고요. 나머지 두 분의 종목은 필살기 카카오톡 채널을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종목명과 함께 다양한 투자 정보까지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영구 대표님의 관심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정보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 가져온 건 아까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던 전고체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공지능 회로박과 그다음에 ESS 전지박 이 두 가지의 성장이 굉장히 커질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셔야 될 종목이고요. 첫 번째를 보면 실적인데요. 25년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26년에는 아마 적자 규모가 굉장히 축소가 될 거고 4분기에는 오히려 흑자 전환도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난해 매출 25년 매출이 6,775억 원이었는데 영업손실은 1,452억 원으로 손실이 많이 났죠. 전방산업 부진이라든가 가동률 하락, 판매량 감소 이런 것과 함께 필수 고정비 부담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됐고요. 26년 예상 매출은 40% 정도 증가를 해서 9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영업 적자는 380억 정도로 굉장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본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한 50억 정도로 흑자 전환도 예상이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둘째, 파트별 매출 신장 폭이 대폭적으로 확대를 합니다. 회로박 매출은 전년 대비 16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1,400억. 그다음에 ESS 매출은 150% 증가한 3,218억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ESS라든가 모바일 등 하이엔드 전지박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갖다 다각화하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세대 AI 가속기용 제품 공급으로 인해서 고객사와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곧 일정에 따라서 본격 양산을 계획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전고체형 배터리 고체 전해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기가와트시 규모의 증설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요. 연 70톤의 고체 전해질 파일럿 공장을 갖다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시 여겨지고 있어요. 황화리튬 등 주요 원자재 공급선을 확보 중이라서 성과를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차트를 보시면요. 주봉 차트를 제가 준비했는데 2021년 11월 말 최고점이 14만 8천 원에 찍었어요. 그 쌍봉 고점을 찍고 나서 3년 반 만에 15,500원까지 거의 10배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그다음에 큰 손들까지 모조리 다 물려있는 전후 종목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10월 들어서 바닥권을 탈피하면서 2만 원 선에서 5만 원 선까지도 상승을 했으니까 굉장히 탄력은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차트상으로 볼 때 제가 A라는 노란 선을 그려드렸는데 그 노란 선이 바닥권에 있는 주봉고도를 돌파하는 자리거든요. 그걸 성공을 했고요. 이제는 눌림목 조정을 약간 보이고 있는데 타점 매수 자리로 굉장히 좋아 보이는 자리입니다. 이 시점에서 분할 매수를 해준다면 B라고 제가 좀 저항선을 빨간 선으로 좀 크게 그려놨는데요. 이 선까지는 최종 목표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한 7만 원 선 정도 되거든요. 자, 매매 전략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적정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4만 1천 원 사이에 줍줍해 주시면 되고 혹시나 눌린다면 3만 8천 원까지는 눈 감고 매수해도 되겠습니다. 목표치는 1차 5만 원, 2차 6만 원, 3차 7만 원과 돌파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3만 5천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김영구 대표님의 관심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가격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히든주 살펴보죠. 이동욱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살짝 힌트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서 가져왔는데요. HBF 기술과 소캠 시대 개화의 최대 수혜주라고 이제 적어놨는데요. 반도체 검사 장비와 이제 검사 부품을 설계, 개발 및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테스트 소켓은 이제 반도체 칩을 검사 장비와 연결해서 정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소모성 부품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칩의 성능이 높아질수록 이제 발열이나 접촉 안정성 그리고 수명 등에 이제 요구되는 기술 단위도가 높게 요구되는데요. 이 독점적 지위를 이 동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기존의 포고핀 방식이 아닌 러버 방식의 테스트 소켓 기술의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 러버 방식은 이제 고주파 대역에서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제공하고 칩과 접촉하는 면적을 넓혀서 안정적인 테스트가 가능해져서 AI 반도체나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의 필수적인 방식으로 최근에는 중점을 좀 받고 있는데요. 소캠을 포함한 D램 모듈 테스트 소켓은 기존 엣지 핑거 방식에서 표면 실장 방식으로 최근에 좀 변화를 했고 그 러버 소켓을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동사의 러버 소켓의 전방 수요 확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최근 HBM에 이어서 낸드와 D램의 공급 부족 심화로 인해서 HBF 기술이 다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AI 서버 성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는데 이 테스트 솔루션을 동사가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HBF는 낸드 플래시를 고밀도로 적층하는 기술로 기반을 하게 되는데 정밀한 본딩이나 적층 장비와 고속 신호 처리를 위해서 고다층 기판이 필수적입니다. 이것 역시 이제 이러한 정밀 검사 및의 테스트 장비가 뒷받침이 필요한데 동사의 사업 확장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실적으로도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3분기 실적이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서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81% 그리고 509%가 성장을 했고 작년 한 해 동안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51%와 333%나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올해는 이제 서버향 D램 수요 증가와 테스트 소켓 매출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화성 공장 매출도 올해 1분기 마무리될 예정으로 소켓 생산 능력은 기존 대비해서 2배나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최소 38% 그리고 영업이익도 76%나 성장을 또 하게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작년 3배 이상 상승한 이후에 6개월간의 박스권 안에 이제 갇혀 있는 상태인데 최근 1월 달에 32,000원대 지지력 테스트 이후에 빠르게 반등에 나오고 있고 박스권 돌파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접근은 시가부터 해서 42,5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55,000원 2차 목표가는 62,000원, 손절가는 39,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우 대표님의 히든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필살기 친구 추가하셔서 종목명과 투자 전략까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허예남 대표님의 관심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죠? 네, 저도 이제 이동우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소부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인데요. 덕산 하이메탈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금속 소재 등 고부가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패키징 재료인 솔더볼과 OLED 소재를 제작하고 있는데 매출 비중에서 이제 솔더볼과 그리고 OLED 소재 매출 비중이 거의 1대1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솔더볼은 반도체 칩과 기판을 연결해서 이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품인데 비유를 하자면 우리 몸의 이제 신경과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주요 고객사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한 국내 업체를 확보하고 있고 글로벌 패키징 기업인 엠코 테크놀로지 등 총 70여 곳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기의 AI용 반도체 첨단 기판인 FC, BGA 패키징 공정에 솔더볼을 공급하면서 높은 기술력을 독자적으로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이제 갖췄다는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숫자를 살펴봐도 글로벌 마이크로 솔더볼 점유율이 60에서 이제 70%까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AI 열풍으로 인해서 주요 고객사인 SK 하이닉스라든가 그리고 또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6년 매출액은 약 1,600억, 전년 대비 기준으로 해서 약 30% 증가될 그런 수치가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222억 원으로 역시 전년 대비 42% 이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덕산 하이메탈은 이제 좀 익숙하실 텐데 1차 6,850원에 이제 필살기 추천 후에 12,000원까지 일단 급등을 했습니다. 상승 1파동 랠리가 나온 거고 이번 눌림목을 통해서 모든 그 전고점을 돌파한 타점이기 때문에 돌파 공략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20일 종가 기준 12,900원부터 12,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1,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히든주 바로 살펴볼까요?
김진 대표님. 네, 오늘 희한하게 두 분이 반도체 소부장을 가져오셨는데 저도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네. 이 회사는 그 건식 세정 기술의 그 선두주자이자 HBM 시장의 숨은 수혜주인데요. 핵심 투자 포인트를 크게 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HBM 및 첨단 패키징 시장 확장에 따른 이 건식 세정 장비의 중요성 및 수요 확대 기대감입니다. 이 반도체 공정이 점점 미세화되면서 얼마나 잘 깎느냐만큼 중요해진 것이 바로 그 과정에서 생긴 그 파티클이나 잔류물들을 얼마나 깨끗하게 치우느냐인데요. 동사는 기존의 그 화학 용액을 사용하는 습식 세정과 달리 레이저와 CO2를 활용한 건식 세정을 통해서 패턴 송산이 없고 초미세 구조 내부에 접근이 가능하며 또한 화학 잔류물도 남지 않는다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그 HBM의 다이싱 이후 그리고 EUV 포토마스크 공정에서의 수율 확보의 그 필수라는 그 인식과 함께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회사 IM텍 플러스를 통한 사업 다각화와 수익성의 강화입니다. 작년에 그 인수한 IM텍 플러스가 HBM용 그 프로브 카드 핵심 부품 양산에 성공하면서 실적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장비 사업의 그 부품 매출까지 이렇게 더해지면서 매출 구조가 안정화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흑자 전환을 이끌어낸 그런 핵심 동력이 됐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난 2년간의 그 중요한 저항선의 돌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매물벽을 이겨내고 돌파에 성공할 경우 17,000원까지는 큰 저항 없이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접근 전략은요, 우선 월요일 시초가부터 11,500원 사이 1차 매수해 주시면 되겠고, 눌림 시 11,000원 전후까지 2차 매수, 목표가는 1차 15,000원, 그리고 2차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7,000원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종가 기준 1만 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음 주 전략과 관심주 알아봤습니다. 네 분의 의견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서 공개되지 않은 두 개의 종목이 궁금한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필살기로 들어오시면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